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하기 위한 시간 2021학년도 수일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계산해달라. 순열과 조합 공부를 했습니까? 질문 던지는 거죠. 4 퍼뮤테이션이 서로 다른 4개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나이라는 가지수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두 자리를 좀 채워가는 거니까 가볍게 계산해주면 되겠고 4 컨비네이션 1 처리해주면 4 아이고 몰라요. 그냥 4로 끝나는데요. 4 곱하기 이렇게 이제 더 할 거 없습니다. 서로 다른 4개에서 그냥 뭐 한 개를 좀 선택하는 가지수니까 4가지에 가볍게 끝나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값을 계산해달라. 1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정답 뭐 8 해서 계산 결과를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순열조합 계산 수식 형태 부분 좀 정확하게 학습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4개의 숫자 주어져 있는데요. 모두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짝수 개수를 물어봤는데 4개의 자리를 좀 만들어 놓고요. 짝수가 되려면 짝수에 해당하는 부분들 0하고 2가 이제 맨 마지막 것에 나왔을 때 이제 짝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쪽은 나머지 3개의 숫자를 쫙 다 나열하는 거니까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처리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맨 이 자리에 이제 0이 오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으니까 옳은 가지수가 2가지, 그 다음에 2가지, 1가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위쪽은 6가지, 아래 4가지 해서 전체 가지수는 10가지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뭐 뒤에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제 공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나눠가는 거죠. 짝수가 돼야 되는 게 조건이 있으니까 그 조건에 해당하는 모양들 좀 생각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함수 fx, gx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이죠. f 있고 그 안쪽에 있는 이 부분들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전체의 합성함수의 역함수 하게 되면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가는 거죠. 순서가 좀 바뀌고 각각 부분들도 역함수 형태로 좀 써가야 되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들이 좀 학습이 되느냐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식을 좀 이렇게 바꿔놓게 되면 앞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네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가 되게 되면 항등함수가 돼가는 거니까 이게 좀 사라지죠. 그렇다면은 주어진 식은 좀 상당히 좀 간단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F1을 좀 먼저 구하면 되는데요. 주어진 식에 1을 좀 대입해주면 이제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G6 좀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그럼 G에다 6을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2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서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해서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 가볍게 끝납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합성함수의 역함수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각각 순서가 바뀌죠. F가 이제 앞쪽으로 G가 이제 뒤쪽에 모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역함수에는 모양 형태가 된다는 요 사실 얼마나 좀 학습되는지,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항등함수 되는 그런 내용. 이렇게 뭐 2가지 구성 요소만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할 문항은 4번입니다. 여학생 4명, 남학생 2명이 일렬로 줄을 서는데 양 끝에 여학생이 오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또 이웃한다. 이런 경우를 구하달라고 했습니다. 이웃하는 경우는 풀이 원리가 이제 묶어라 이런 얘기에서 남학생 2명을 묶어서 남학생 1명처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학생 4명하고 남학생 한 무리 이렇게 좀 나열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양 끝에 여학생이 와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학생을 아예 4명 이렇게 나열해 그냥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여학생을 이렇게 좀 다 나열해 버리면 되죠. 그럼 양쪽 끝에 이제 여학생이 오겠습니다. 4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남학생 한 무더기 둘을 좀 어디 주면 되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다가 좀 오면 되겠죠. 사이에 어느 틈에가 세 군데 중 어느 틈에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3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요 이 둘이 이웃해 있는데 묶여져서 이웃해 있는데 둘이 좀 자리 바꾸는 경우가 있으니까 곱하기 2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팩토리얼이 24가 되겠고요. 곱하기 6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4, 6, 24에다가 2, 6, 12, 144가 되겠군요. 144에서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양 끝에 온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양 끝에 여학생 나열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여학생 이렇게 좀 나열하는 이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여학생 전체 나열한 상태에서 남학생이 1명밖에 안 되니까요. 덩어리로 한 명밖에 안 되니까 요 틈에다가 남학생들이 온다 이렇게 좀 생각해도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보기 함수 중 평행 이동에 의해서 x분의 2 그래프와 겹쳐지는 것은 골라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뭐 겹쳐지려면 여기 있는 분자에 있는 이 수치가 이제 2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보게 되면 x-1 돼 있으니까 x-1 그러면 플러스 1을 해주면서 1이 돼 있으니까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 이렇게 항목이 남은 거니까 기억 옳습니다 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다음 니은은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4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래 이제 2가 이제 공통으로 튀어나갈 거니까 그럼 빼기 4 되니까 오호 마이너스 4는 뭐 일치가 좀 안 되겠습니다. 자 디귿을 하려면 x 플러스 1 처리되게 되면 마이너스 4 x니까 또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럼 플러스 4를 하는 순간 플러스 2가 좀 남습니까? 해서 이제 2가 되는 거니까 역시 디귿도 x 2가 돼 있어서 평행 이동하면 겹쳐집니다. 이렇게 좀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디귿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 뭐 이 유리 함수에서 그래프 모양은 무엇이 결정되느냐? x분의 a 할 때 이 a 값이 이제 결정돼 간다라는 사실. 그래프 모양을 결정해 주는 거니까. 이 부분이 뭐 같아야 겹쳐진다라는 사실 학습되어 있느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6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로 A, B, C라고 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들이 중근을 갖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중근이니까 뭐 판별식 조사하는 거죠. 4분의 D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AC 이꼴 채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제곱하고 AC 이렇게 결과가 좀 같아지는 건 좀 찾아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까? 그럼 뭐 조사하면 되겠죠. B하고 A하고 C 이렇게 되는데 B 값이 1이 되게 되면 뭐 곱하기도 1 되는 방법은 1, 1, 2 방법밖에 없으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끝나겠고요. B 값이 2가 되게 되면 결과가 4가 되는 거니까 4, 1, 1, 4가 있겠고 그럼 2, 2 이런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이 되겠고 3이면은 9가 되는 방법은 3, 3밖에 없겠고 4하면 16 해주면 2, 8, 16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럼 또 4, 4밖에 없겠고 와 그럼 이거 5, 6은 그냥 5, 5, 6, 6밖에 없는 겁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럼 뭐 4가지에다가 또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뭐 전체는 뭐 8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가지수를 구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일일이 그냥 조사를 좀 하는 거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만 좀 신경 쓰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살펴봅니다. 무리함수 그래프가 그림과 같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무리함수 그래프는 학습할 때 가장 기본 루트 x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이제 기본 유형을 좀 잘 기억해야 되겠죠. 자, 좀 주어진 식이 와우 이런 형태 4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런 그래프 모양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처리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A 값은 0보다 작다 B 값은 0보다 크다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좀 얻어지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평행 이동을 좀 이래서 이만큼 이제 이동이 되는데 얼마만큼 이동하냐면 분모가 0만 들 만큼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평행 이동했는데 이 결과가 0보다 작은 거죠. 근데 이제 b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처리됐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c가 0보다 작은 거니까 c 값도 0보다 큽니다 라고 해서 부호를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이렇게 범위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러니까 무리함수 그래프가 나오면요 이 가장 기본에 해당하는 기본 범위 자체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정확하게 잘 하느냐 이 부분들이 이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유리함수 그래프인데요. 유리함수는 이제 뭐 점근선이 매우 중요하죠. 점근선 x 해주면 이제 분모 0 만드는 이런 값이니까요. 점근선 x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근선 x 값이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a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럼 뭐 y는 변함이 없습니다. y는 평행이동에서 c 이렇게 좀 이동해 있으니까 와 깔끔하게 좀 이렇게 c 이렇게 평행이 됐으니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b 값은 어느 사분면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b 값은 양수니까 뭐 사분면 좀 처리되니까 뭐 천천히 좀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 축을 좀 잡았는데 마이너스 a 값이 음수였으니까 양수 부분들이 점근선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c 값이 또 양수니까 양수에서 정근선 이런 형태가 좀 되는 그런 모양을 찾아가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B 값이 양수니까 1, 3, 4분면 형태로 해서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모양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점근선이 양수 돼 있는 부분들 양수 돼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음수 돼 있는 부분이니까 안 되겠고 1번 일단 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양수 이런 부분 뭐 양수에다가 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니까 뭐 점근선 자체가 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부분에다가 뭐 1, 3, 4분면 형태 그려가는 부분들 1번이 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아마 각각 그래프 그려갈 때 그려가는 특징들이 좀 있습니다. 무리함수 공부를 하게 될 때는 무리함수는 이제 이 기본형 부분들이 핵심 키포인트가 되겠고, 유리함수를 그려갈 때는 무엇이 기본이 되냐면 이제 점근선이 기본이 돼간다 이런 사실이 되겠죠. 점근선 기본에다가 이제 이 값이 이제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사분면 형태가 결정된다는 사실,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서 절대 흔들림 없이 풀이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핵심 키포인트 잘 메모하셨습니까? 7번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8번입니다. 6명의 선수가 그림과 같은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할 때 대진표를 좀 작성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대진표 작성은 가장 큰 키포인트가 이제 이렇게 가운데 쭉 따라서 좌우가 좀 바뀌어도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4명과 2명, 두 덩어리 좀 나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를 나눠가는 것이 대진표 작성의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6명 중에서 2명을 골라서 오른쪽 조에다 놓고요. 그 다음에 4명 중에서 4명인데 이 부분들은 뭐 근데 사건면에 4 이렇게 처리해서 좌측으로 보내는 건데 이 부분들은 사실 계산 결과 1이라서 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좀 4팀이 다시 또 뚝 잘라가지고 둘둘로 좀 나눠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4 컨비네이션이 2 컨비네이션이 둘둘 명수가 좀 같으니까 2 팩토리얼 이렇게 좀 나눠가는 것이 조편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부분은 필요 없고요. 6 곱하기 5 나누기 2 처리해주면 되겠고, 4 컨비네이션이니까 4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2 이렇게 나눈 다음에 또 2 팩토리얼 있으니까 2를 또 다시 한번 또 나누면 되겠죠. 그럼 2, 4 좀 소거가 되고 여기는 3 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3 곱하기 5 곱하기 3 뭐 이 정도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5, 9, 45에서 45가지입니다 라고 후회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진표 작성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조편성하고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 조편성의 뭐 응용 문제라고 좀 보면 되겠죠. 이런 형태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하게 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요. 확실하게 접근법 조편성입니다 라는 사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fx, gx 주어져 있는데 두 함수씩 좀 같아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f, gx 이런 부분 좀 처리해주면 어떻겠습니까? feo x 자리에 g라는 함수는 ax 플러스 b 열심히 지금 대입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렇다면 4ax 플러스 4b 플러스 3 해서 결과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gfx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g의 x 자리에다가 fx는 4x 플러스 3이 오면 되겠죠.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4ax 플러스 3a 플러스 b 되는데요. 이 두 개의 함수가 좀 같아져야 되겠다. 그럼 뭐 앞쪽 부분들은 똑같은 거니까 뒤에 있는 부분들이 좀 같아져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4b 플러스 3은 3a 플러스 b 이런 형태의 관계식을 좀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음에 좀 쏙 드는 건 좀 아니지만 뭐 관계식 좀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자, 좀 살짝 연산을 좀 해줄까요? 그러면 뭐 3b는 3a-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b 값은 a-1 뭐 이런 이제 관계식 하나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됐는데 gx 그래프는 a 값에 관계없이 한 점을 지난다. 그러면 gx 그래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풀어야 되는데 a 값에 관계없으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개념이 되는군요. 이때 이제 지나는 점을 구해달라. 그래서 이제 뭐 gx가 이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이때 이제 뭐 관계식 얻어진 거 있으니까 b 값을 이렇게 좀 대입해서 a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a의 x 플러스 1 이것도 이항식일까요? 그냥 놓을까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항상 이게 좀 다시 생각해주면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는 직선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뭐 아예 이항시켜서 0, 0 이렇게 항등식으로 살펴가도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더 바른 표현이겠죠. a 값에 관계없이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a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y는 이걸 제로 해서 0, 0 이렇게 이제 항등식을 풀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이때 나온 좌표들 두 개를 좀 더하게 해달라. 정답 마이너스 2에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두 합성함수를 좀 만들어가는 방법, 이 부분만 좀 정확하게 잘 돼 있으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시작합니다.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것만 일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되어 있으니까요. 가장 먼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은 점근선이죠. x, y 점근선들을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분모 0 만드는 값이니까요. x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나누기 할 때 몫에 해당하는 거니까 y 값도 2 이렇게 되는 그런 항목. 점근선의 교점이 마이너스 2,2다라는 얘기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주어진 식 보게 되면 x 플러스 2 그래프를 좀 살짝 그리려니까 이제 2x 플러스 4 처리해주고 이제 플러스 1 남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프 모양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자, 점근선 x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y는 플러스 2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요. 됐습니까? 2 마이너스 이렇게 좀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이니까 1, 3, 4분의 형태로 좀 이렇게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려가는 그런 모양 되셨죠? 자,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4, 4분면 지나지 않습니다. 이건 뭐 자연스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칭성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래 이제 유리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이렇게 좀 그려갔을 때 y는 equal x, y는 equal 마이너스 x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칭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나온 부분을 물어봤으니까 x 플러스 4 돼 있으니까 y는 equal x 이 부분을 가지고 좀 물어본 거죠. 근데 이제 y는 equal x가 이제 답이 아니라 이제 평행이동을 좀 해야 되는 거니까 y는 y축으로 이만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하면 되겠고 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서 x축으로 또 평행이동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니까 x 플러스 4 이렇게 좀 나오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x 플러스 4에 대해서 대칭이다. 역시 맞는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뭐 그래 뭐 간단하게 뭐 기억리는 디귿했는데 유리함수의 뭐 가장 핵심적인 키포인트를 모두 풀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가면 유리함수 풀어갈 때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것이 이제 점근선이다. 점근선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남는 부분 가지고 사분면 형태를 결정해서 이렇게 그죠? 1, 3, 4분면 방향에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가는 거. 뭐 점근선에 여기 남는 숫자에서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간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항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이제 대칭성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y는 equal x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또 이제 요 교점이 0, 0 이런 부분들에 대해 대칭이거든요. 이런 대칭성들. 그래서 이제 유리함수의 이제 핵심적인 그런 항목들을 모두 다 물어본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 내용 중심으로 해서 또 유리함수를 또 공부하면 됩니다. 됐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 충분히 많이 해둬야 되겠습니다.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역함수를 좀 열심히 구하자 이런 얘기인데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이제 이차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무리함수도 이제 그래프 모양이 중요한데 루트 x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은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x 이런 형태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4, 4분면 가는 그런 형태를 이제 평행이동해서 그려간 거죠.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습니까?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그려가는 거니까 뭐 이게 좀 최대값이 1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지금 치역이 y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 되면 나중에 역함수가 이쪽에서 정역이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 되니까 c값이 1이라는 사실들을 미리 좀 알고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제 역함수 구해볼까요? 문자를 좀 이렇게 바꿔놓으면 되죠. 루트 2y-4 플러스 이렇게 좀 바꿔놓으면 되겠고, 뭐 이항시키면 되겠습니다. 루트 2y-4 부분들은 1-x 되겠고, 그 다음에 2y-4 제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2y 하면 한 번 더 가죠. 뭐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 이렇게 처리되겠고, y 값을 구하면 그러면 2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2분의 1 x제곱 ax 플러스 b 되는데 여기 좀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문제에서 그런데 나중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구해달라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5에다가 아까 c 범위가 이제 c 값의 범위가 뭐 1 되는 거 있으니까 여기 좀 초과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2분의 5가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역함수 구할 때 뭐 x와 이렇게 문자 바꿔놓고 정리만 이렇게 좀 잘 이제부터 뭐 정리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리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무리 없이 좀 처리해주면 되는데 미리 이렇게 범위 구해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센스 있게 대처한 사실이라는 거 조금 기억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어렵지 않게 풀이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항목들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2번 살펴봅니다. 함수, 유리함수인데 와우. 미지수 완전히 이렇게 쫙 갖다 미지수 깔아놨네요. 그래프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0,-1을 지난다. 점근선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뭐 대입해가면서 좀 알아보면 되겠죠. 0,-1을 지난다. x에 0 대입해보면요. d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마이너스 1 돼 있다는 이야기는 뭐 어떤 문자를 설해야 되나요? 뭐 어쨌든 문자 사이 관계가 하나 나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점근선은 이제 분모 0 만드는 거니까 마이너스 c분의 d 이게 이제 x 점근선이죠. 이 부분들이 1이다 이런 얘기 됐습니까? 관계식도 좀 처리하면 되겠고 그럼 c가 또 d로 표현되는데 나누기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점근선 y 해서 c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럼 이제 c로 좀 표시가 되겠고 뭐 이런 얘기네요. 됐습니까? 뭐 하나하나 좀 할까요? 뭐 지금 C가 좀 가장 많은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것은 3C 해서 표시해주면 되겠고, D라는 것은 마이너스 C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B라는 것은 D가 됐는데, D가, 원래 마이너스 D 이렇게 처리된 거죠? 마이너스 D 되는데, D가 마이너스 C니까 이 부분 또 그러면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부 C 형태로 좀 표시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fx를 좀 보게 되면요, cx 플러스 d, 이게 역시 펜을 써봐야 되죠. 플러스 d 돼 있는데, d 값은 이제 마이너스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x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a가 이제 마이너스 3cx 처리되면 되겠고, b 값은 또 플러스 c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 점 c를 소개해주면 x 마이너스 1 분의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온 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함수식을 좀 완성을 했는데, G4를 구해달라. 역함수를 Gx라고 했는데 4를 구해달라. 모르면 뭐 K라고 해서 뭐 FK는 4 이런 거를 구해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K-1분의 3K 플러스 1이 꼴 4에서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3K 플러스 1은 이항시키니까 4K-4가 되겠고, K는 이항시켜서 5 해서 풀어가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G4 이 값은 이제 K인데, K 값이 얼마다? 5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미지수가 좀, 개수가 좀 많이 등장해가지고, 우리를 겁을 좀 팍팍 주는데, 뭐 A, B, C, D 4개씩이나 있어서, 뭐 자연스럽게 그냥 뭐 주어진 정보에서 정보 하나, 정보 둘 해서 이제 전체적인 정보가 3개가 되게 되면 문자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관계식이 나와서 그 부분들을 좀 대입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거해서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다. 이런 사실들이 키포인트가 돼가는 거니까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주어진 정보들 정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그래도 좀 문자 개수가 많아서 좀 복잡하니까 연습장에다가 조금은 좀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일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집합 x 1, 2, 3, 4, 5 주제인데요. x에서 x로의 함수가 되어 있습니다. f가 1대1 대응이다. 엄청나게 중요한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조건을 먼저 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뭐 함수 대응이니까요. 뭐 1, 2, 3, 4, 5에서 1, 2, 3, 4, 5로 대응합니다. 메모해가면서 풀면 되죠. 4하고 5가 대응되는 결과가 그럼 이제 4하고 5라는 숫자가 다 대응돼야 되는데 곱하기해서 6 된다는 얘기는 1 곱하기 6은 없으니까 2, 3은 6 되겠죠. 2하고 3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대응되라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가지수 구해가는 거니까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F1, 2, 3, 1, 2, 3 이런 거 가서 대응되는 숫자가 그럼 이제 1, 4,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1, 4, 5가 되는데 1대1이니까 뭐 하나씩 대응되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그럼 1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해준 결과 이 부분이 10이 될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기억 내용이라면 기억은 맞습니다. 가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뭐 숫자들이 뭐 뒤바뀌겠지만 뭐 1, 4, 5 이런 결과들은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죠. 1대1 대응이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억은 이제 옳습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다음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합성함수 2번 하게 되면 항등함수인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성립해야 되겠다. 자,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원소가 반드시 존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 부분을 처리해 주려면요, 우리가 1, 2, 3, 4, 5 처리되어 있고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합성함수 2번에서 가게 되게 되면 우리가 숫자를 막 이렇게 선택했다고 했을 때 둘이 이렇게 크로스 되게 되면 이제 한 번 더 그릴까요? 1, 2, 3, 4, 5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크로스 하게 되면 이제 1은 결국 1 이렇게 지금 대응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요, 자기 자신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으면 항상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이제 크로스 이제 하더라도 하나가 좀 남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5개 되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는 녀석이 반드시 하나는 좀 있어야 되겠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자기 자신으로 가는 녀석이 뭐 5개일 때, 그 다음에 뭐 3개일 때, 그 다음에 1개일 때 이렇게 좀 알아봐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등함수가 이렇게 합성함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자기 자신을 가는 원소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라고 됐을 때 최소 이렇게 좀 1개는 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은요, 뭐 이번에는 이제 합성함수를 3번 했는데 자기 자신이 되겠다. 그럼 또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런 원소가 또 반드시 존재합니까? 물어봤는데, 이 부분들은 문장 읽을 때 이제 그 뒤에 문장에 좀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앞에 문장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어떤 원소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럼 뭐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원소들은 뭐 굳이 이 조건을 좀 만족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가령 이제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가령 세 숫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면 뭐 3 이렇게 좀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되게 되면 이 세 숫자 부분들 세 번 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런 규칙이 되겠죠. 이때는 뭐 4, 5는 그냥 뭐 이런 원소가 지금 세 번 했을 때 이제 자기 자신 되는 원소가 이제 뭔가가 이렇게 존재하면 다른 원소들은 굳이 뭐 자기 자신 가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뭐 디귿은 이런 형태가 이제 반리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원소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만족하는 원소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보여드렸으니까요. 이런 걸 좀 참고해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그러니까 좀 잘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항상 성립한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다면 디귿은 지금 이제 항상 성립하려면 이제 4, 5 같은 경우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제 이게 이제 존재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제 맞는 표현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원소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하나라도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다른 원소가 굳이 자기 자신은 안 돼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장 표현 읽어서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풀어가야 되는 이거 좀 살짝 은근히 좀 까탈스러운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4번 이어서 풀이 시작합니다. 무리함수. 근데 뭐 이렇게 루트 x 이런 형태니까 그래프 모양은 좀 똑같이 그려지는 거죠. 평행이동에서 좀 달라져 있겠고 기울기가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데 뭐 둘러싸인 부분들의 도형 넓이 구하라 그러면 좀 그래프를 좀 그려서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들 어떤 것부터 할까? 요거 해야 되는가요? 마이너스 2만큼 1만큼 평행이동에서 이런 부분에서부터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가기 시작해야 되겠고 자, 요건 또 얼마일까? 2만큼 마이너스 1만큼 이렇게 좀 이동해서 그래프를 그려가야 되는 건가요?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x면은 와, 이게 좀 이 점을 지나는데 이렇게 지금 2,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죠. 와, 뭐 금방 좀 찾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이게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4가 되면 어떻게 된가요? 여기가 1, 2, 3, 4 되면 2, 그러면 이제 아이고 이거 좀 그래프를 좀 더 그려야 되는 거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프를 좀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지금 y절편이 4, 1, 2, 3, 4. 어이구 그래프를 너무 지금 내가 어이구 이게 좀 이렇게 그려가면 안 되는데. 그죠? 뭐 이게 지금 그림 안에 이제 쏙 들어가게 그려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제가 그래프를 크게 그렸나 봅니다. 뭐 어쨌든 뭐 대략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리함수 그래프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고 또 이렇게 좀 그려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부분들에 대해 이것도 뭐 되게 재밌는데요. 이 그래프에다가 지금 이 그래프를 좀 그려갔는데 여기에다가 좀 y값이 1 되는 걸 해주니까 6 대입하면 4가 되니까 1 되는 거죠. 아이고 좌표 자체는 좀 있으면 여기가 이제 6,1 해주면 이렇게 여기 지난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요 식에다 또 대입을 좀 화려하게 좀 딱 처리를 해 가야 되는데 처리를 하게 되면 좀 어떻게 됐습니까? 주어진 식에다 6을 대입해주면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되는 거니까 플러스 1이죠. 무리함수 직선 자체가 또 이렇게 지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6,1이라는 이 좌표 자체가 교묘하게 또 이제 이 직선을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뭐 평행한 거니까요. 그래프 모양들 조금만 좀 잘 살펴보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지금 이게 좀 아이코 약간 좀 축약된 그런 형태라서 좀 모양이 좀 이상해졌는데 이런 모양들이 좀 이렇게 좀 생겨가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모양이랑 좀 결과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같아지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뭐 둘러싸인 부분 할 때 이 부분들을 이쪽으로 좀 옮겨놔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형태의 모양에서 얻어져 간 거니까 요런 모양들 요런 모양들은 실은 이제 요런 모양이랑 또 어떻게 되죠? 똑같은 거죠. 그럼 이렇게 좀 갖다 놓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처리하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모는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좀 얻어져 간다 이런 얘기죠. 여기 좌표가 6이었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가로 길이는 8이 되겠고요. y좌표는 마이너스 1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위 길이는 뭐 2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큰 틀에서 넓이는 16입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모양 자체가 제가 좀 이쪽 부분들을 좀 오른쪽으로 좀 더 이동해서 그려가야 되는데 너무 왼쪽에 그렸나 봅니다. 하지만 뭐 큰 틀에서 봤을 때 뭐 요 똑같은 그래프 모양 평행 이동돼 있다. 역시 기울기가 똑같은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풀어가는 데서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차분하게 이제 대체하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5번 이어집니다. x집합 1, 2, 3, 4, 5 원소 되어 있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 x에서 x로의 함수 1대1 대응이다. F개수 구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F2하고 F1은 대응 결과가 뭐 항상 1차이가 나야 되고 F3은 3보다 크다 이렇게 쳐야 되는데요. 뭐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1, 2, 3, 4, 5 이렇게 쳐야 되는데 1, 2, 3, 4, 5 이렇게 되는데 3이 3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이렇게 좀 대응해서 3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알아봐야 되겠죠. F3이 3이다 이런 경우에는 1, 2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죠? F2는 2 이런 이렇게 되면 되겠고 뭐 4, 5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F2, F1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지수 자체가 위에서 나오냐 아래에서 나오냐 이제 두 가지가 되겠고요. 그렇다면은 1대1이라고 했으니까 뭐 1, 2가 가서 대응되고 나면 나머지 원소 4, 5가 또 대응되는 가지수가 2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네 가지입니다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은요. 으쌰 1, 2, 3, 4, 5 처리하고 1, 2, 3, 4, 5 되어 있는데 3이 4에 이렇게 대응되게 되면 1, 2가 가서 대응될 수 있는 숫자가 이제 차이가 하나가 나야 되니까 1, 2 나올 때 2, 3 나올 때 또 이제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또 2 팩토리얼 처리해 주는 거니까 역시 또 이것도 네 가지가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1, 2, 3, 4, 5 1, 2, 3, 4, 5 되는데 F3이 5가 대응되게 되게 되면 1, 2가 가서 대응되는 것이 1, 2 나올 때, 2, 3 나올 때, 3, 4 나올 때 이런 형태가 되겠죠. 세 가지가 되겠고 나머지 4, 5가 가서 대응되는 거 2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요거는 6가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는 14가지 뭐 이렇게 풀어갔는데 뭐 어렵다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풀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집중력을 좀 발휘하면 되겠습니다. F3이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게 이제 3일대입니까 4일대입니까 5일대입니까 이렇게 좀 제가 좀 나눠서 좀 설명드린 거죠. 이런 부분들 이제 전체를 이제 한 방에 풀겠다 이런 욕심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좀 세 개의 부분으로 좀 나눠서 풀이한다 이런 뭐 관점만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부디 경우의 수 부분들을 이제 하나의 공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습관을 버리고 이렇게 차분하게 주어진 조건에 충실해 가면서 나눠서 풀어가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건 16번입니다. 집합 1, 2, 3, 4, 5, 6, 7 X집합이 있는데요. X집합에서 X집합으로 가는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1대1 대응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1, 2, 6에 대해서는 와우 독특한 규칙, 3, 5에 대해서는 10이 나오는 그런 규칙 있을 때 주어진 식을 좀 구해달라. 뭐 F6은 또 6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럼 뭐 X가 1일 때쯤 알아보게 되면요. 그러면 F1 이런 부분들을 에다가 F 역함수 1 이렇게 쳐야 되는데 결과가 2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함수 결과들 자체 뭐 대응 결과 자체가 1, 2, 3, 4, 5, 6, 7인데 2가 넣을 때는 뭐 1 더하기 1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런 방법밖에 없으니까 결과는 나왔습니다. F1은 1입니다. 라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얻어갈 수 있는 항목이 되겠고 X값이 2가 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FF2 결과 F 역함수 2가 또 4가 돼야 되는데 뭐 두 개를 더하기 해서 4가 되는 방법은 뭐 1, 3 이런 부분들인데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지금 결과들은 위에서 이제 F1이 1로 이제 귀결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 못 하게 되면 결과는 뭐 2 이런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도 F2는 2다 라고 해서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뭐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건 좀 신경 쓰고 그 다음 나머지 이제 6 이런 부분 알아보면 되는 건가요? X가 6일 때 그러면 FFU 이런 부분들하고 F 역함수 6 했는데 이게 이제 12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3하고 5하고 F3 더하기 F5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도 10이 돼야 되는 그런 항목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벤다이그램 그려보게 되면 뭐 3, 4, 5, 6, 7 이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3, 4, 5, 6, 7 이렇게 좀 해 가야 되는 건데 3하고 5 이것도 이제 큰 숫자고 6 이 부분도 12는 더 큰데요. 10이 되려면은 보자 6이 6인 또 안 된다라고 돼 있죠. 이런 조건에서 좀 풀어가려면 그럼 5하고 7 이런 거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와 그럼 5하고 7 이런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또 3, 10 만드는 것도 그러면은 이 부분들에서는 6, 6에 5, 7 이렇게 관여가 되면 3은 반드시 3하고 연관성이 있는 방법밖에 없겠는데요. 이 3, 5 이쪽 부분에서 뭐 10이 나오려면 3쪽이 그러니까 3하고 7 이런 게 관여가 돼야 되는 거죠. 3, 5하고 3, 7 이런 부분들이 관여돼서 나와야 되는 그런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제에서 4, 5, 6 되는데 6이 가서 관여되는 부분들은 7이 안 된다면은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그러면은 역함수 부분에서
12를 만들려면 큰 숫자로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7이 6을 가는 이런 걸 만들어야 되겠군요. 그럼 이제 5가 나오면 이거 합성함수니까 그럼 이제 6이 4로 가고 4가 5로 가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5 더하기 7 이렇게 돼서 10이 되겠고 그럼 된 것 같습니다. 대응관계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거 3, 이 부분들은 뭐 크로스 될 수도 있고 되는 거니까 요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뭐 F3, F7 그런 건 안 물어봤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F4를 구해달라. F4는 이제 5가 되겠고요. 5 곱하기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F6, F7 이건가요? F6, 4에다가 F7, 7은 그러면 6이 되는 거죠? 6을 이렇게 빼게 되는 거니까 정답 마이너스 10에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이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메모해서 그래프를 좀 이해해 가느냐, 뭐 대응 관계를 좀 이해해 가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군요. 이게 좀 나름 재밌는데요. 자, 주어진 정보들 이게 지금 뭐 1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2 되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결론 내려가는 거죠. 역시 F2도 역시 마찬가지 1이 이미 대응해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2밖에 없다라고 이제 처리해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정보들을 이용해서 해 가야 되는데 이 숫자들이 다 큽니다, 그죠? 그때 이제 특히 12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좀 제일 큰 숫자가 뭐 6, 7 이런 정도들밖에 없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5, 7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고 10 나오는 경우도 그렇다면 이런 위 부분에서 나오지 않은 3이라는 부분들이 그럼 당연히 아랫부분에서 등장해야 되는 거니까 왜냐면 맨 처음에 이제 1대1이니까요. 그죠? 그럼 이제 3, 7 이렇게 구성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찾아놓은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상상해가는 그런 과정. 좀 문제가 좀 그럴싸하게 뭐 이렇게 좀 더하기 빼기해서 그냥 딱 답 나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 이해관계를 좀 바탕으로 해서 연관관계를 통해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니까 조금 집중력을 발휘해서 풀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인 것 같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조금 복잡한 요소가 있으니까요. 저처럼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확실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17번 이어집니다. 집합 x 0에서 1까지 범위에 x 집합이 있는데요. 여기서 정의된 함수 fx, gx 그래프가 또 그려져 있습니다. 자, 합성함수를 구해간다 그런 과정이다라고 되는데요. 뭐 합성함수를 뭐 열심히 그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정의역 파트 부분에 0부터 1까지니까 최종 그래프는 이제 0과 1 사이를 지금 그려가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범위가 이제 2분에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나눠서 대입 들어가면 되겠죠. 자, 대입해서 이제 0부터 2분의 1 사이를 대입하게 되면 쭉 대입해 가는 건데 그럼 결과가 0부터 1까지 나오니까 0부터 1까지 좀 대입하다 보면 중간에 좀 꺾이겠죠. 중간에 이렇게 돼서 중간 부분들 또 그러면 이거 범위가 4분의 1 되겠는데요. 여기 부분이 4분의 1 되는 지점이 되겠죠. 그래프가 어떻게 됐습니까? 쭉 가서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아이쿠 올라가는 거 그릴 뻔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2분의 1부터 1을 좀 대입하게 되면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니까 1부터 거꾸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절반 부분에서 이렇게 범위에서 이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좀 그려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그래프 모양이 쭉 그려져 가는 건데 이때 뭐 함수식을 좀 써달라고 되어 있는데요. 와, 그렇군요. 뭐 범위는 이제 뭐 4분의 1 되겠습니다. 4분의 1까지 범위 됐을 때 그럼 4분의 1 됐을 때 이제 여기가 이제 이 주어진 식이 이제 y는 equal 2x 돼서 이제 여기가 1 되는 거니까요. 4분의 1 범위 좀 나눠지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범위에 해당하는 것들 이제 대입해서 이제 오른쪽 이제 그래프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뭐 이 그래프를 구해갈 식을 좀 써가야 되는 거군요. 가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요 그래프니까 x 값이 4분의 1 바뀔 때 1 바뀌는 거니까 4x가 기울게 되고 마이너스 4에다가 그럼 또 2분의 1 지나니까 이렇게 좀 처리하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이 형태로 나오면 가라는 식이 좀 완성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범위 자체는 또 그럼 여기 또 절반이니까 4분의 3에서 이제 B값 범위 얻어지면 되겠고요. 나에 해당하는 식을 구하려면 이제 거꾸로 이제 기울기가 4 돼서 x-2분의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x-2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식을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가나에 알맞는 식을 hx, px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요. 그럼 h, 2a를 구해달라 그러면 h A 값이 지금 4분의 1이었으니까 2분의 1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2분의 1을 좀 대입해 주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그럼 얼마가 되는가요? 아이고, 2분의 1 지금 대입하는 거죠?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주고,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뭐 가볍게 0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아이고, 이런 얘기군요. P, 그 다음에 4B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는 P에다가
B 값이 4분의 3이니까요. 4분의 3을 좀 대입해주면 P 3을 좀 구해가는 거겠고, 이 식에다가 3을 대입하면 3, 4, 12-1 이렇게 처리해준 거니까 결과는 10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정답 10 이렇게 구했습니다. 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갈 수 있다면 뭐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하겠다. 뭐 이런 문제 유형이니까 뭐 연습장에다가 합성함수 그래프 그려가는 연습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 몇 번 좀 해보면 자연스럽게 좀 익숙해져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너무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절차 지키기를 좀 잘하면 됩니다. 맨 처음에 x에다가 이렇게 좀 대입을 해갑니다. 여러분 이런 값들이 쭉 나오는 건데 그런 값들이 이제 0부터 1까지 쭉 나오니까 그 값을 이제 여기다 이제 g에다가 대입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0부터 2분의 1까지 대입했으니까 그 모양들을 이렇게 좀 그려가는 거죠. 그 다음 대입한 결과 이 거꾸로 그려가는 부분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거꾸로 그려가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원래 이제 범위는 이렇게 가면서 거꾸로 그려가는 모양들 이렇게 그려가는 이런 틀 조금 몇 번 연습해서 규칙이 조금 손에 좀 익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렵지 않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직선들 가지고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만 자신감 있게 도전적으로 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연습 몇 번 꼭 잘 하시기 바랍니다. 논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실수 전체 집합 아래 대하여 함수가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실수에서 뭐 정의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fx가 절대값이 있어서 우리를 조금 당황시키는데 뭐 절대값이 있는 식으로 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이거 거의 모든 학교에 뭐 계속 출제해야 되는 그런 문제이죠.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주어진 식 절대값이 되어 있으니까요.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x값이 마이너스 2보다 큰 것 같을 때 나눠서 풀면 되겠죠. 자, 주어진 부분은 음으로 풀릴 거니까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뭐 좀 깔끔하게 좀 정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fx를 좀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의 a 플러스 3x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정리해서 좀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되면 그대로 풀리는 거니까 a의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3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이런 형태에서 식을 좀 완성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요, 이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좀 생각을 해 가야 되는 건데, 기울기 부분들이 뭐 2보다, 마이너스 2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할까요? 뭐 기울기가 이렇게 혹시라도 양수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게 되면, 이게 지금 큰 틀에서 1대1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꺾어적으로 가면 이거 안 되거든요. 기울기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러니까 기울기가 이쪽이 양수면 이쪽도 뭐 양수, 음수면 음수 이런 형태 기울기가 좀 같아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겠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3 이게 곱하기 해주면 두 개의 기울기 곱이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키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3하고 a 마이너스 3을 곱하기 해주면 0보다 작다가 되겠고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값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뭐 5개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뭐 출제 빈도가 워낙 높은 문제라서 좀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돼 있으시겠죠. 지금 이제 적응이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이 문제가 뭐 출제 빈도가 어마어마하게 높다라는 사실들 기억해가면서 지금 푼 문제를 좀 잘 따라서 확실하게 좀 풀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식 이렇게 좀 나눠서 땅땅 쓰겠고 기울기가 뭐 이렇게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기울기가 이렇게 좀 같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울기 곱이 0보다 크다. 요 사실만 좀 기억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풀이 진행되는 거니까요. 이번 풀면서 확실하게 문제 유형도 익히고 자신감도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유리함수 그래프가 3, 4분면을 지나지 않도록 합니다. 개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얘기인데 뭐 정근선부터 차곡적 조사해서 풀면 되겠죠. 자, x-1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 x-2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k에다가 플러스 3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좀 하고요. 자, 이제 점근선 x가 1 나누기 할 때 이 부분에서 이제 나눠줘서 이제 y 값은 2 이렇게 이제 점근선 제가 구해놓은 거죠. 자, 그럼 그래프를 좀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x가 1이었고요. y가 2 이렇게 돼서 이제 점근선 이런 형태로 좀 그려가면 되는데 자 문제가 지금 3, 4분면 지나지 말아라 이런 얘기 되는데 3, 4분면 안 지나려면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래프 자체가 2, 4, 4분면 형태로 이렇게 그려져 가게 되면 뭐 당연히 안 지나가겠죠. 그런 거니까 지금 이 값이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게 이제 0보다 작게 되면 이제 당연히 성립하는 거예요. 즉 k 값이 3보다 크게 되게 되면 당연히 좀 성립하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이 부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더 그릴까요? 뭐 이렇게 그려서 x1에다가 그다음 y2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1, 3, 4분면을 그래갈 때도 0일 때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그려져 가게 되게 되면 3, 4분면을 좀 안전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범위에다가 또는 해서 이제 또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부분이 되니까 0보다 크다 되는 거니까 크다가 되게 되면 뭐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니까 k 값이 3보다 작은 조건에서는 자 이제 함수값 0을 대입했을 때 이제 양수가 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주어진 식에서 이제 0을 좀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k 플러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k 마이너스 1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값이 이제 양수가 되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k 값이 이것도 원점 지나도 되는 거죠. 이렇게 0보다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항목이 범위가 생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 범위를 구하게 되면 k 값이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다 이런 부분에다가 또는 위에서 구한 부분이 있었죠. k 값이 얼마다 k 값이 3보다 크다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게 이제 뭐 그래프 모양에 따라서 풀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중요하죠. 유리함수는 앞쪽 문제 풀이할 때도 거듭 나왔지만 점근선을 좀 빨리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부분들에서 그 값이 양이냐 음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4분면이 좀 결정되어 가는 거니까요. 자, 지금 일단은 먼저 2, 4, 4분면일 때는 당연히 안지납니다. 그래서 이제 범위 딱 나오고요. 거기다 이제 또 추가로 좀 더 생기는 거죠. 1, 3, 4분면 그래갈 때 이렇게 뭐 원점 지나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간 부분들 됐습니까? 이런 기본 조건의 범위에서 공통 부분들을 이렇게 좀 구해가야 되겠죠. 이런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시 점근선 그리고 이제 몇 사분면 방향으로 1, 3입니까? 2, 4입니까? 이런 부분 좀 나눠서 풀이합니다. 이런 사실들만 조금 잘 이해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풀 문항은 20번 논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일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9개의 점이 있습니다. 2개의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몇 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4개의 점을 이용해서 사각형 개수도 물어봤는데요. 하나하나 해야 되겠군요. 그럼 직선을 조사하려면 직선은 2개의 점이 필요한 거니까 9개의 점에서 2개 고르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아래쪽에 이제 점들이 5개가 있는데 여기서 고르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은 직선 나오니까 이곳에서 고른 5개에서 2개를 고른 부분들은 빼주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곳에서 그냥 빼기 하게 되면 이제 모든 직선을 이제 다 빼버리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 하나를 좀 살려야 되는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만드는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9 곱하기 8 되는 겁니까? 9 곱하기 9, 8에 2로 나누니까 4, 9, 36이네요. 36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27 해서 결과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사각형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뭐 4개의 점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선택하면 사각형이 되겠고 물론 빼기를 들어가면 되겠어요. 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5개의 점에서 4점 고른 거는 무조건 안 되겠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3개의 점에다가 이런 거 3개의 점에다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한 점에서 만들어도 이건 사각형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5개의 점에서 3개 고르고 나머지 4개의 점에서 하나를 골라서 만든 사각형 이런 것도 안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좀 일일이 좀 다 빼야 되겠습니다. 9, 8, 7, 6에 4, 3, 2, 1 해주면 되고 이건 5에다가 여기는 그럼 뭐 40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까? 10에다가 4 곱하겠으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뭐 8이 곧바로 좀 약분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뭐 3, 6에 2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63 곱하기 2에다가 45를 좀 빼야 되는 이런 내용인가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126에다 45를 좀 빼게 해주면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81이 되겠습니까? 81 해서 결과를 얻어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각각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더하기를 해달라. 그럼 뭐 A 값 27에다가 B 값 81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A 더하기 B를 구하면 정답 108 해서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제 뭐 겹치는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좀 효율적으로 잘 빼느냐 이런 얘기인데 뭐 직선 만들 때 그냥 5콤비네이션에서 빼면 안 되겠고 자기 자신 하나 살리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사각형 만들 때는 뭐 4점 선택되는데 요 3점 이런 부분들 좀 기억해야 되겠죠. 뭐 이런 부분들 조금 주의를 기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좀 꼼꼼하게 좀 잘 점검해서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수일고 20번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이제 배운 이론들 적용해 가는 깔끔한 그런 문제들 보였는데 그런 것들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일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